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요즘 이제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죠.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합격하신 분들은 아마 초조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설 연휴가 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과연 최초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가 추가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서를 쓰시고 난 다음에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결과로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입시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2022학년도에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정시 원서 지원의 선 구조가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서 충원율이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를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이 매우 어려웠죠.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수능이 매우 어려웠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어요. 전체적으로 불수능이다 보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충원율이 많이 하락했다는 점이죠. 하지만 올해는 첫 번째는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이 상대적으로 매우 쉬웠다는 점, 결국은 쉽기 때문에 동점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동점자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충원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많이 상승이 될 것이다,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22년도에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입시의 구조가 깨졌죠. 이러다 보니까 충원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2025년도가 되니까 3개년도 지나게 되면서 충원율이 회복하는 조짐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들이 과탐에 대한 가산점 또는 사탐에 대한 가산점 또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경을 통해서 2022년도 이전으로 약간 구조를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충원율이 좀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발표되어진 학교들의 최초 합격을 못했다 하더라도 설 연휴 이후에 진행이 되어지는 정시의 최종 합격자 발표와 그 다음에 추가 합격자 발표를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입시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추가 합격의 어떤 비율을 또 충원율을 높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2025년도 수능의 난이도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동점자가 크게 발생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대해 보실 수가 있고, 2024년도에, 작년도에 충원율이 크게 하락했었던 이유가 바로 불수능의 하나의 큰 원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수능이 매우 쉬워짐에 따라서 결국은 충원율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학에 붙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겠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충원 인원이 없이 학생들을 100% 등록을 시키는 게 관건인데,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짐에 따라서 또 상위권 대학 중심의 쏠림 현상들로 인해서 대학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등록을 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대학교를 포함해서 대학들이 충원 추가 합격의 차수를 확대시켜서 4회차에서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5회차 또는 5회차에서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6회차까지 차수를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충원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가장 주목할 점은 올해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의대 증원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의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의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죠. 결국은 상위권 중심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는 그 이하의 구간에서도 결국 점수의 하락이나 충원율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고, 또 앞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년도하고 입시 구조가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이번에 만약에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약 30% 정도의 합격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예비본을 보니까 30%의 범위를 벗어나서 나는 50%, 60% 정도의 충원이 발생이 되어야만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 전년도를 비교한다면 나는 추가 합격 가능성이 없겠구나라고 낙심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올해 입시가 작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작년과 올해 입시가 완전히 바뀌었죠. 어떤 면이 바뀌었냐 하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대 지원이 늘어났다는 점도 바뀐 점이기도 하지만, 대학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화가 커요. 반영 비율이 커요. 이런 점들이거나,
또는 사탐에 대한 가산점을 주거나 가탐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도 늘어났다는 점, 또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가군, 나군, 다군의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졌죠. 또 특히 이제 다군에서는 고려대학교를 포함해서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학교 등의 대학들이 새롭게 신설이 되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군이동과 그 다음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전년도의 입결이 100% 올해의 결과로 연결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30%밖에 충원율이 돌지 않았지만 올해는 좀 더 충원율이 크게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 합격자 발표 또 추가 합격자 발표를 기대를 갖고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올해 입시는 기대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보면 2024년도로 가면서 충원율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군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82.08%의 충원율에서 61.66%의 충원율로 하락을 했거든요. 대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건국대학교부터 시작해서 한양대까지의 대학을 한정적으로 볼 때 결국은 충원율이 약 20% 정도 하락했는데 이렇게 충원율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불수능을 꼽을 수가 있어요. 2024년도에 국어, 수학, 영어 이 세 개 영역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만큼 충원율이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 수능이 어려울수록 충원율이 하락한다는 얘기고 반대로 얘기하면 수능이 쉬울수록 충원율이 증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2025학년도 올해의 수능이 2023년도의 수능보다도 쉬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2024년도보다 충원율은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나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년도에는 89.96%가 2023년도인데 2024년도에는 61.22%니까 대략적으로 거의 한 3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원율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바로 불수능이 원인이었고 2025학년도 올해는 바로 물수능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결국은 충원율은 2023년도 또는 2023년도의 충원율보다 좀 더 높게 향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원서를 쓰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보시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도의 추가 합격률 또는 충원율이 좀 더 기대가 되어지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타당한 원서 지원을 하셨다면 본인이 성적을 기반으로 최초 합의나 추합의 범위 내에서 원서를 썼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정시 모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정시 모집 가나다에서 불합격을 한다면 또는 정시 모집에 합격을 했으나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대학을 포기하고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추가 모집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정시 모집의 일정이 모두가 종료가 되어지는 시점은 2월 19일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 2월 15일이나 16일이면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추가 모집이 진행이 되는 시점은 2월 21일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추가 모집의 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2월 19일서부터 23일까지 약 5일간 추가 모집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의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로 꼽는다면 정시 모집은 가나다 군, 각 군에 한 번씩 해서 총 3번의 원서를 쓰고 가군, 나군, 다군이 있다는 건데 추가 모집은 가나다 군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은 없지만 각 대학에 딱 한 번의 원서를 써야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의 공통점은 원서 지원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대학마다의 수능 영역별 반영 기율과 채점 기준 환산 점수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과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정시 모집은
정시 모집 기간 전에 모집 인원, 모집 학과, 모집 대학이 결정된 상태에서 정시 모집 기간 내에서는 인원 변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서부터 원서 접수를 하면 대부분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인 11월 2일이나 또는 1월 3일 날 원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서 원서 접수 마감 일자가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1일 날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는 학교도 있고, 22일에 마감되는 학교도 있고, 23일에 마감되는 학교도 있고, 24, 25, 26, 27일에 마감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대학마다 원서 접수 마감 일자가 다 제각각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되고, 또 대학마다 원서 마감 시간도 달라요. 시간도. 정시 모집은 일반적으로 정시 모집은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항상 6시 정도나 7시, 5시 정도로 정해져 있죠. 하지만 추가 모집은 빠른 학교는 원서 접수 마감 시점이 12시, 1시, 3시, 6시, 7시, 9시, 대학마다 모든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추가 모집 기간 동안에는 거의 컴퓨터 앞에 딱 붙어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동되는 변화 추이에 따라서 대학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학생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직업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간 동안에 거의 5일이나 6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못하고 컴퓨터에만 딱 붙어서 원서 지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시 모집에서는 어느 정도 뽑고 추가 모집에서는 실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을 뽑는지를 보시면, 추가 모집 2024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246명이에요. 전년도에는 17,000명, 다시 말하면 2023년도에는 17,000명이었는데 2024년도로 가면서 13,000명으로 대략적으로 한 5,000명 정도, 4,000명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수능이 어려울수록 불수능일수록 추합의 인원이 감소가 되어지고, 수능이 쉬울수록 추가 모집의 인원이 증가한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 건 수능 위주의 전형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은 2023년도에는 8,029명이었고, 그 다음에 2024년도는 대학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인원이 5,211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2,800명 정도 감소가 되어졌는데, 감소되어진 인원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불수능의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인원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5,000명을 뽑았다, 8,000명을 뽑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되어지는 대학들이 많거든요. 추가 모집에서 그런 대학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대학들마다 어느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만으로 300명, 400명, 500명을 추가 모집으로 뽑는 학교들도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이나 국공립대학들, 그 다음에 경기권에 있는 대학이거나 서울권은 대학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2024학년도에 서울 경기 지역의 추가 모집 대학들이 많이 증가되어졌다는 점을 기회로 보실 수가 있고, 또 일부 부모님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우리 학생이 수능시험을 못 봤다, 우리 애는 수능시험을 못 봤어. 근데 내신이 한 2등급, 3등급, 4등 정도 되는 거지. 그럼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시는데,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추가 모집은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또는 실기 실적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이 있어요.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작년도에 79개 대학에서 모집 인원이 무려 7,228명을 선발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19개 대학에서 529명을 선발했죠. 학생부 교과라는 것은 수능 성적 없이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뭐 2등급, 3등급, 4등급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된다?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원서를 쓸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대신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경기권이거나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제가 유튜브 하단에 저희 블로그 링크를 걸어 두실 테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2024, 2023, 2022년도 실제 추가 모집으로 선발되어진 대학과 학과,
또 전형마다 선발 인원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모집은 대부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전년도에 추가 모집을 실시했었던 학교들이 올해도 대부분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달라지는 점은 추가 모집의 학과, 추가 모집의 인원,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있지만 작년도에 진행했었던 학교들이 대부분 다 올해도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서울에 있는 일반 대학에서는 한양대학교 이하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하고요. 의대나 약대나 치대나 한의대, 수의대도 추가 모집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추가 모집이 이렇게 꼭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추가 모집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또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하나의 사례는 이런 거죠. 우리 아이의 성적이 300점인데, 310점인데, 추가 모집으로 인서울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죠. 300점이거나 310점이었다면 정시 모집에서도 사실 서울, 경기권의 대학이 다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인서울까지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모집은 대부분 360, 350, 340 또는 320, 10이나 200점대, 200점대까지 모든 학생들이 추가 모집의 범위라고 해당될 수 있는데, 주로 서울, 경기권이나 수도권에 진학을 한 학생들은 대부분 다 360이나 50이나 40 정도의 성적대는 되어야 대부분 서울, 경기권의 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있고, 대신 이제 330점이라 하더라도 내가 시험을 만약에 수학이나 과학 시험을 잘 봤다, 어떤 과목을 잘 보거나 어떤 과목을 못 봤을 때 대학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좀 더 상위권 대학에 도전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시 모집에 비해서 추가 모집이 이렇게 자신의 성적대보다 높은 구간으로 크게 점프를 하기는 어려워요. 일정 정도의 상향은 가능하겠지만 본인 점수에서 뭐 마치 30점, 40점을 상향해서 붙는다, 이런 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본인 점수에서 한 10점 정도의 상향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걸 물어보죠. 추가 모집은 경쟁률이 막 100대 1, 200대 1인데 어떻게 추가 모집으로 붙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통 추가 모집에서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 300대 1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은 대부분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한의대 같은 의학 계열에 한정이 되는 얘기고, 또 일부 한양대학교 일부 학과에 해당이 되는 경우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의 추가 모집의 경쟁률은 서울권은 50대 1, 60대 1, 70대 1 이런 경쟁률을 보여주고요. 지방으로 가면 20대 1, 30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50대 1의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는 가나 다 3번 원서 쓰는 거고, 그리고 각 한 번씩 쓰는 거니까 모든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횟수는 딱 3회로 결정이 돼요. 하지만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10회 또는 20회, 많은 학생들은 30회까지도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0회를 원서를 쓴다, 또 정시 모집은 3회를 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경쟁률이 4대 1이냐 5대 1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10배인 예를 들어서 40대 1, 50대 1이냐 이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률 차이는 크지 않아요. 실질 경쟁률은. 그리고 정시 모집에 의해서 추가 모집의 충원율이 높아요. 학생들이 원서를 많이 쓰는 것만큼 연쇄적으로 이동하여 빠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충원율이 높다는 점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또 추가 모집은 정시 모집은 일반적으로 뭐 진학사라든가 뭐 UA라든가 여러 입시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의 성적에 맞는 점수 계산을 통해서 원서를 쓴다고 한다면, 추가 모집은 사실상 입시 기관에서 데이터 제공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선발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입시의 값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값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약간 깜깜이가 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이프리뷰에서는 추가 모집의 컨설팅을 매년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 왔고, 거기에 관련된 충분한 이제 자료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대학별의 선발 인원 보시게 되어지면 국민대학교는 2023년도에 41명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가 39명이었고 명지대학교가 37명,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가 26명이었는데
최종적으로 2024년도에는 인원이 하락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인원도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 인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023년도에 홍익대학교는 무려 85명을 추가 모집으로 선발했다는 점 주목할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성대학교가 65명, 한국외대가 24명, 중앙대학교가 작년에는 32명을 뽑았습니다. 세종대학교가 작년에는 무려 54명을 추가 모집으로 선발했는데 정말 많은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도 보면은 작년도는 경상대, 단대, 천안, 을지대,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5명을 선발했고, 치의예과는 경북대 조선대학교에서 3명을, 한의예과는 상지대 우석대학교에서 3명을 선발했고, 우석대학교는 경상대, 수의대는 경상대, 전남대, 제주대가 3명을 선발했습니다. 약대는 경상대, 우석대, 제주대학교가 4명을 추가 모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추가 모집은 이제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되게 많은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원서 접수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추가 모집으로 원서를 쓸 때도 대학과 학과를 좀 더 높은 대학, 높은 과를 가려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면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원서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쓸 때 꼭 명심할 것. 첫 번째,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무조건 낮게 쓴다. 낮게 써서 붙여야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무조건 붙이고 그래야만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가면서 거기서 하나씩 단계를 건너뛰면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붙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목적은 1번, 붙자예요. 무조건 붙자. 내가 정시에서 불합격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붙어야 되는 목적이겠죠. 일자는 붙자가 목적인 거고, 두 번째는 붙자,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대학에 붙자.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학과에 붙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접수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조금 더 낮춰서 안정 지원하시면서 합격을 목적으로 삼으셔야 되고, 합격 통지를 받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대학을 기준으로 한 단계씩 건너뛰면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추가 모집 컨설팅을 하면 부모님들이 되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어느 대학과 어떤 학과가 서로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학들처럼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럼 어디가 좋아? 그럼 이제 뚜렷하게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학과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뭐 생명공학과 어디가 좋아? 이러면 뚜렷하게 구분이 될 수 있지만, 대학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비슷한 대학들은 도대체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학과 결정도 모호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 모집 컨설팅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과연 어느 학과가 더 좋냐, 어떤 과가 좋냐, 이런 결정을 하시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자, 추가 모집을 진행하시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수시에 지원하셨던 분들, 수시에 지원해서 합격하셨다고 한다면 정시 지원해서는 하실 수가 없어요. 수시 모집에 합격하신 분들은 정시 지원하실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단 정시에 합격하신 분들은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는 없으나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 전에 정시 모집을 등록을 포기하시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정시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 대학이 산업대학이거나 전문대인 경우라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프립에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월 19일서부터 2월 23일에 추가 모집의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추가 모집 컨설팅은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선생님이 같이 추가 모집의 컨설팅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추가 모집 컨설팅 아직 예약 접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약 접수를 좀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약 접수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정시 합격자 발표에 따라서 추가 모집 컨설팅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2026 성공재수 3단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관리형 독학재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취약과목 독학재수 프로그램, 세 번째는 성공재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재수의 핵심은 너무 재수가 짧다는 거예요. 짧기 때문에 밋밋하게, 그럴듯하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효과적인 재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해야만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합격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안내해 드리면서 하단에 보시면 관련 영상이 보시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